안녕하세요. 할타 하슈바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저희 상담 오시는 고객분들 중에 공통적으로 중복되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을 뭐 한 분 한 분 물론 상담도 해드렸지만 다른 많은 분들도 공감하는 내용일 것 같아서 제가 영상으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자, 할타님 어떤 내용일까요? 제가 멤버십으로 상담을 전환했지 않습니까? 네. 멤버십으로 상담을 전환하기 전에 그 전주에 한 2주 동안 마지막으로 이제 상담하실 분 계시면 한번 오시라 뭐 알려드렸는데 네. 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5팀인가 6팀 정도 네. 똑같은 고민이었어. 예, 우연찮게 네. 오전 오후 다 똑같아. 다 똑같은 고민인데 아파트만 달라. 네. 아파트만 다른데 똑같은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 고민을 정말 많은 분들이 하고 있구나 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네. 그 내용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고, 이 영상은 이미 멤버십 영상으로 한번 업로드했습니다. 네. 저 혼자 고민에 대한 영상을 답변을 만들어서 멤버십으로 업로드했습니다. 했으니까 멤버십 회원분들은 안 보셔도 돼요. 네. 안 보셔도 되고, 이 고민이 너무 공통적인 고민이라서 기존에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 번 더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무슨 내용이냐? 똑같은 고민이 무슨 똑같은 고민이냐? 집이 안 팔려요. 집이 안 팔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똑같은 고민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다 다르죠. 나는 무슨 아파트인데 네. 안 팔려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런 똑같은 고민인데 그 똑같은 고민의 공통점이 다 애매한 아파트였어요. 이제 입지 좋다고 얘기하는, 제가 입지 좋다고 얘기하는 그 공시에 들어맞는 아파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으로 치면 입지가 좋은 아파트들 사이에 끼어 있는 조금 떨어지는 아파트들, 그런 아파트들이 대다수였거든요. 그분들이 온 게 할타 소장 유튜브를 계속 보다 보니까 아, 우리 아파트가 그렇게 좋은 입지 아파트는 아니구나, 그거를 깨닫고 이거를 팔아서 다른 데 이사 가야 되겠다, 또는 다른 데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런 고민인데 네. 안 팔려. 그게 제일 문제지.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드린 답변도 네. 똑같은 답변이었어요. 그래서 그 똑같은 답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이 안 팔립니다. 당연하죠. 지금은 집이 안 팔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왜냐? 부동산이 아직까지 있지 않습니까? 부산의 부동산이 아직까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입지가 좋고 인기가 좋은 아파트는 팔립니다. 지금도 거래가 계속되고 있어요. 네. 근데 이분들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입지 좋은 아파트에서 살짝 비껴나 있는 그런 아파트라서 거래가 안 돼. 팔리지가 않아. 그래서 고민인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격을 확 낮춰야죠. 예. 가격을 확 낮춰야지 팔립니다. 예. 그렇게 해야 팔리는데 또 오신 분들은 그렇게 하면 또 팔리기가 싫어. 안 그렇습니까? 내가 산 게 얼만데, 투자로 해서 들어갈 투자금이 얼만데 손해보고 파냐? 그거는 싫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건데,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 방법,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결국 상승장이 올 거고, 상승장이 오다 보면 결국 거래가 될 거고, 거래가 되다 보면 내가 원하는 가격에 팔 수 있습니다. 그거는 언젠가는 옵니다. 지금은 항상 이런 하락장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앞으로 부동산 투자 되겠냐? 앞으로 오르겠냐?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가 다운돼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부동산은 한순간에 바뀔 수도 있는 게 부동산이거든요. 갑자기 거래가 활성화되고 갑자기 치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이 돈 없어도 괜찮다, 난 기다릴 수 있다 하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거래가 잘 되고 제값에 팔 수 있을 때 팔면 됩니다. 예,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 금매로 파는 거죠.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예, 그냥 거래될 만한 가격에 금매로 파는 겁니다. 이게 크게 두 가지 방법밖에 없죠. 기다리냐, 안 그러면 정말 싸게라도 파느냐,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자, 첫 번째 방법을 한번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나중에 거래 잘 될 때 팔아서 조금이라도 남가 먹고 이 돈으로 다른 데 투자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걸 아셔야 됩니다. 거래 잘 될 때, 시장이 상승장 때 거래가 잘 돼서 팔았다. 팔고 나서 이 돈으로
내가 다른 데 투자하겠다. 그 다른 데 투자하려고 했던 데는 이미 더 날아가 버렸을 겁니다. 예. 엄청 올라가 버렸을 거예요. 할타 소장 뭐 채널을 보고 할타 소장이 입지 좋다고 한데 입지 좋다고 한 재개발 이런데 지금이라도 싸게 들어가서 상승장 때 비싸지면 팔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돈이 여기 묶여 있어. 네. 그래서 이거를 팔고 이걸 사야 되는데 이게 안 팔려.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조금 수익이라도 보고 팔아서 빨리 옮겨야 되겠다 하면 이미 늦어요. 네. 예. 입지가 안 좋은 애매한 아파트가 날아갈 정도의 장이면 입지 좋은 이런 데는 더 날아갔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싸게 팔고 싸게 사야죠.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 그거를 본인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신 분들이 대부분 다 경험이 그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이거를 싸게 팔아야 될지,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될지 그것도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내가 만약에 무슨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했을 때 그 아파트 주위에 부동산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그렇죠. 예, 공인중개사 그 사무실이 꽤 많을 거예요. 그 부동산들을 다 방문하셔야 됩니다. 방문해서 소장님 요즘 알아보러 오는 사람이 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예. 그러면 부동산마다 다 대답이 다를 겁니다. 어느 부동산은 개미새끼 한 마리 없습니다 하는 부동산이 있을 거고 어느 부동산은 가끔씩 좀 있습니다. 드문드문 오네요 라는 부동산이 있을 거고 어느 부동산은 의외로 요즘 좀 알아보시는 분들이 요즘 좀 있습니다 이런 부동산이 있고 다 다를 거예요. 그러면 개미새끼 한 마리 없습니다. 그 부동산은 안 가면 되고 네. 조금 사람들이 옵니다. 이런 부동산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시면 이분들이 얼마 정도 찾습니까? 얼마 정도 원합니까? 라고 여러 군데를 물어봐야 돼요. 그 여러 군데 물어보다 보면 매수자들이 얼마의 금액으로 사기를 원하는구나. 그게 파악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걸 파악하고 나서 고민하셔야 돼요. 이 금액 정도면 팔릴 수 있겠구나. 근데 나는 얼마 주고 샀구나. 이 금액 정도면 얼마 손해인데 내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팔아도 마음이 괜찮을까? 그 고민하고 네.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죽어도 이 금액을 못 팔겠다 하면 안 파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고 이 금액이라도 팔아서 빨리 이 돈을 다른 데 빨리 투자해야 되겠다 하면 파는 겁니다. 부동산 투자가 어렵고 위험한 게 내가 싸게 팔았어. 싸게 팔아서 돈을 가지고 다른 데 또 투자를 했어. 네. 다른 데도 안 올라. 잘못 투자해서 다른 데도. 네.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의외로 많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라.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방법은 제가 아무리 할타 소장이 부동산 투자 경험도 많고 해도 내가 신도 아니고 안 팔리는 집을 팔아드리겠습니다.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이걸 왜 얘기하냐? 가끔씩 그런 분들도 있어요. 할타 소장 찾아가면 모든 게 다 될 줄 알고 사용서. 그런 분도 있어. 어떤 분은 상담하러 오셨는데 어떤 얘기를 하시냐?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입주가 올해 입주래요. 입주인데 안 팔린대. 네. 네. 피 조금이라도 받고 팔고 싶은데 안 팔린대요. 그래서 입주를 해야 되는데 잔금도 못 친대요. 잔금도 못 쳐. 중도금 잔금 친 돈도 없어. 그러면 전세를 줘야 되는데요. 네. 전세 주면 최소 2년을 못 팔지 않습니까? 2년 동안 묶이게 되니까 그것도 싫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상담이 들어왔어요. 네. 그러면 싸게라도 팔아야죠. 무피라도 팔아야죠. 그건 싫습니다. 그러면 잔금 치고 버텨야죠. 입주를 하시든지 버텨야죠. 잔금 칠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전세라도 줘야죠. 전세는 주기 싫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있어. 예. 그러면 제가 어떻게 대답을 되겠습니까? 그러게요. 예.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할타 소장님 찾아오면 무슨 방법이든 나올 것 같았다. 자, 생각을 해봅시다. 원하는 가격이 안 팔려. 그러면 싸게라도 가십시오. 싫다. 그러면 입주해서 버티십시오. 입주할 돈이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전세라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전세는 주기 싫다. 다람쥐 챗바퀴도. 그러면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의외로 좀 있습니다. 와서 우리 집이 안 팔리는데 팔아주세요. 그것도 제값에 팔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값에 팔 수 있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는 사실 제 능력 밖의 얘기입니다. 제가 신도 아니고 안 팔리는 집을 그것도 싸게는 팔기 싫고
비싸게는 팔고 싶은데 항상 하시는 고정 레파토리가 있죠, 손님들이. 비싸게 팔고 싸게 사고 싶다. 아시네.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서 그런 그게 아니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조금 힘들다. 상담하기가 힘들다. 제 얘기가 어떻게 보면 거의 좀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본인이 그거는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하셔야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항상 투자는 뭐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고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인데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맞아요. 투자는 너무 본인 욕심만 채우는 게 투자는 아니에요. 살 때도 나는 제일 싸게 사야 된다. 무조건 제일 싸게 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무슨 아파트를 입주하려고, 무슨 아파트 이사 가려고 몇 년 전부터 보고 있는데 계속 타이밍만 보고 있다. 내가 작년에 살려고 했는데 조금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안 샀는데 지금 살려고 보니까 그때보다 조금 더 올랐더라. 그래서 더 사기가 싫다. 지금 안 사고 계속 지켜보고 있다. 그런 분들은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나는 제일 싸게 사야 됩니다. 무조건 제일 싸게 사야 돼요. 샀는데 좀 있다가 더 싼 게 나왔다. 그러면 정말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일 겁니다. 부동산은 살 때가 중요한 게 아니고 팔 때가 중요합니다. 맞아요. 비록 남들보다 조금 비싸게 샀더라도 나중에 팔 때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면 되는 게 부동산이에요. 너무 저점에만 살려고 계속 그것만 그렇게 노리는 그런 욕심을 버려야 되고 팔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본인이 생각했던 그 수익률에 근접했으면 그 수익률에 거래가 되면 과감하게 팔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내가 이 물건을 살 때 한 2억 정도면 내가 만족하고 팔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2억 정도 수익이 생겼을 때 과감하게 팔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하면 2억이면 크지. 2억 수익이면 당장 팔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사람이 막상 2억 수익이 됐다. 그러면 이게 3억 수익이 될 것 같고 4억 수익이 될 것 같고 이게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또 물건 걷어버리고 좀 이따 팔랍니다. 걷어버리고 또 걷어버리고 계속 가격을 올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자,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분양권 투자. 내가 요즘 분양권 투자가 정말 좀 위험하다. 계약금 5%라고 함부로 사지 마라 하는 게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10억짜리 분양권이다. 계약금 5%다 하면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이기 때문에 가볍게 들어갑니다. 가볍게 들어가서 들고 있다가 짓는 동안 한 3년 동안 피 붙으면 내가 팔겠다. 그렇게 분양권을 다 계약을 치지 않습니까? 투자로 계약을 치는 거예요. 계약 칠 때 마음이 손피 한 5천만 원 정도만 하다 5천만 원 정도만 수익 얻어도 나는 행복하겠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사자마자 상황이 좋아져서 진짜 손피 5천만 원이 붙어버려. 부동산 전화가 와. 사장님 그때 5천만 원에 파신다 했는데 손님 있습니다 하면 조금만요. 잠시만요 해서 있다가 다시 걷어버려요. 오르는구나. 오르는구나. 5천만 원. 이거 지금 팔면 안 되겠구나 해서 1억으로 올립니다. 1억으로 올리고 또 1억 5천, 2억으로 막 올려요. 올리다가 갑자기 무슨 규제나 갑자기 뭔가 돌발 상황이 일어나서 거래가 싹 중단돼 버립니다. 그러면 본인은 10억이라는 돈이 없어요. 5천만 원밖에 없어서 5천만 원으로 가볍게 투자를 했는데 본인의 욕심 때문에 결국 잔금까지 못 파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마피로 팔게 되는 그런 사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욕심을 버려라. 그런 게 이외요. 분양권뿐만 아니죠. 일반 아파트도 본인이 처음에 한 4억, 5억 주고 샀는데 한 7, 8억 되면 팔아야 되겠다 했는데 8억이 되고 9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막 올라갑니다. 안 팔아요. 야, 이거 10억 될 때 주위에 그때 10억이 딱 됐다. 10억에도 거래가 된다 하면 그때 당시에 시장 분위기가 무조건 15억 간다. 그런 분위기가 아마 형성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10억에 죽어도 팔기 싫어요. 15억 간다는데 내가 어떻게 10억에 팔겠냐 해서 안 팝니다.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거래가 중단돼 버리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투자는 본인의 욕심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이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바로 결론과 연결이 되죠. 네. 본인이 아파트를 안 팔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욕심을 줄이면 됩니다. 진짜 팔고 싶다. 그러면 내가 비록 얼마에 샀지만 어느 정도 욕심을 줄이고 팔아야 됩니다. 내가 이걸 왜 얘기하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아파트를 5억 주고 샀어요. 5억 주고 샀는데 한참 상승장 때는 이게 7억까지도 갔었어. 7억까지도 갔던 아파트가 지금 떨어져서 5억 초반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냥 5억 초반에 팔면 뭐 몇천만 원의 그 차익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7억을 못 잊어. 맞아요. 못 잊어요. 그래서 계속 지고 있거든요. 그 욕심을 한번 버려라.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영상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현실을 인식을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 아까 잠깐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나는 비싸게 팔고 싸게 사고 싶다. 이거 자체를 버리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할타님의 결론은 이제 조금은 욕심을 버려야지, 특히나 요즘 같은 어려운 시장 장에는 약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집을 조금 싸게 팔아서 빨리 거래를 하고 내가 살 집도 똑같이 싸게 빨리 살 수 있다. 뭐 그 정도 마인드로 그렇습니다. 예. 네,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조금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할타님하고 준비했던 영상 마치고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